예, 그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바로 조선에 대해서 말이에요. 조선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세계사에 있어가지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남겨놓은 문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이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양 근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인 호기심을 갖지 않는 한 학교에서 수메르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잖아요. 그 문명들도 비교를 해보면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 못지않은 뛰어난 문명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처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상이몽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주화,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모두가 비슷한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상당히 의심스럽죠.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전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려면 누구 찾아가죠? 당연히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보다는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런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지 못할 때 점술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것도 또한 그런 가정 때문이죠. 자, 그러면 고전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옛사람들이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을 집약해 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모든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짧게는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통해 가지고 남은 결과물들입니다. 자, 의사와 변호사는 나라에서 또는 어떤 집단에서 제도적으로 그들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런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런 전제 속에서 우리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고전도 마찬가지로 이미 어떤 자격증 같은 그런 증서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검증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실마리와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만 고전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맹자는 왕정의 시대를 살았고 플라톤은 당시 아테네의 민주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어떤 통치 형태는 민주정이 아니라 왕정과 비슷한 철인 통치였죠. 그런데 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의 실마리를 맹자와 플라톤에서 찾는가라고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자,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기독교인이면서 예수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자신을 불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처의 가르침과 반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은 어떤 종교인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기를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기독교인, 불교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그들의 가르침대로 예수와 부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 그 답은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맹자와 플라톤에게서 그러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가치, 타자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러한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치 중에 중요한 것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맹자와 플라톤의 삶과 주장과 언행에서 바로 민주주의와 겹칠 수 있는, 일치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민주주의의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형제 자매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이거나 부하 직원 또는 동료 직원일 수 있죠. 그 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친구와의 관계 또는 동호회 등등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런 모든 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민주적인 그런 삶을, 민주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가정할 때 그럼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그런 민주주의자인가? 라는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죠. 민주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옛말처럼 연못 구호, 곧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나는 민주주의자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이 따라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이 한 번에 그쳐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답은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곧 질문과 대답, 그리고 다시 그 대답에 대한 반성, 그리고 어떤 맥락 속에서 또 다른 대답을 찾는 과정, 바로 동적인 과정이 바로 답을 얻는 과정이지, 이미 정해진 답을 얻는 멈춤이 바로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민주주의라는 무엇인가? 나는 민주주의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민주적인 삶을 살고자 하거나 또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자 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